지난 9일 첼시와 울버햄튼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첼시가 포터 감독을 경질하고 임시 감독으로 램파드를 데려온 후 치르는 첫 경기였는데요. 램파드 감독이 복귀 전은 울버햄튼은 1대0 승리로 종료되며 첼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램파드 감독의 첼시는 어떤 전술을 펼쳤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램파드 감독은 에버튼 시절에 자주 썼던 3백이 아닌 4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베르츠를 최전방에 배치하며 포터 감독과 마찬가지로 제로토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우선 첼시는 빌드업 시 엔조 페르난데스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변형 백스리 형태로 후방 빌드업을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투톱으로 수비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는 울버햄튼의 공격진이 첼시의 센터백들을 1대1로 압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첼시는 엔조를 후방으로 내려 3명이서 빌드업을 하도록 만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울버햄튼의 공격수들이 한 명씩 압박을 해도 첼시 선수 한 명은 자유롭기 때문에 수월하게 빌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엔조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백스리 형태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첼시입니다. 그리고 엔조가 내려올 때 첼시의 중원이 얇아진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제로톤 역할을 수행하는 하베르츠가 중원으로 내려와 숫자를 채워줬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엔조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있을 때 하베르츠가 중원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또한 첼시는 공격 시 양 풀백을 번갈아가며 높게 올려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스 제임스가 윙어처럼 올라가면 쿠쿠렐라는 후방에 남아 백스리를 만들고 이때 스털링은 중앙으로 들어와 하베르츠와 함께 투톱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쿠쿠렐라가 높게 올라가면 제임스가 후방에 남고 펠릭스가 중앙으로 들어와 하베르츠와 투톱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박스 안에 2명의 공격수를 투입함으로써 공격 숫자를 늘리려 했던 램파드 감독인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제임스가 높게 올라갔을 때 스털링은 하베르츠와 투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쿠쿠렐라가 올라가면 펠릭스가 중앙으로 좁혀 투톱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첼시는 이런 방식으로 볼을 점유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램파드 감독이 이전에 첼시에 있을 때에도 문제가 됐던 U자 빌드업 형태가 다시 나오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하베르츠가 제로톱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중원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이때 하베르츠가 중원으로 내려올 때 상대 센터백 한 명을 끌고 나오는 플레이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울버햄튼의 센터백들은 하베르츠를 따라가지 않고 후방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에서 측면에 마테우스 누네스와 포덴스를 배치했는데 누네스는 애초에 중앙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 선수고 포덴스 역시 중앙지향적인 동선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비 시 두 선수는 중앙으로 좁혀서 오히려 첼시 중원을 견제했는데요. 자연스레 하베르츠가 중원으로 내려와도 울버햄튼이 중원에서 동일한 숫자를 만들어 상대 중원을 틀어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센터백들이 하베르츠를 따라 굳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누네스와 포덴스는 수비 시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첼시의 중원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하베르츠가 중원으로 내려와도 울버햄튼의 센터백들은 하베르츠를 따라 나가지 않고 후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하베르츠가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나오면서 발생하는 공간으로 윙어들이 침투해야 하지만 공간이 발생하지 않자 윙어들이 중앙으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결국 첼시는 공격 시 박스 안에 공격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때문에 측면으로만 볼을 돌리면서 U자 빌드업 형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측면에서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려준다고 해도 공격진 중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의 강점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연출됐습니다. 결국 첼시는 전반전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면서 울버햄튼에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물론 램파드 감독이 복귀하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첼시를 개선시켜 나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